자, 이번 시간에는 연역법과 기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주 포인트는 이제 여기에 있게 되는데, 수학적 기납법은 우리가 증명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연역법하고 기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미 참으로 알고 있는 명제가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참인 명제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알고 있는 명제에서부터 또 새로운 참인 명제를 찾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통 추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영어는 reasoning, inference, 우리말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적당한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때 이 올바른 추론, 어떤 것이 올바른 추론이 되겠느냐, 그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논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다 true로 알고 있는 명제들이, 이러한 명제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새로운 true인 명제를 도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미 알고 있는, true로 알고 있는 그런 명제를 우리가 보통 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predicate. 그 다음에 새롭게 찾아내려고 하는, true인 것으로 밝히려고 하는 명제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제가 되는 명제, true인 명제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명제, true인 명제, 결론으로서 얻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추론인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 추론의 과정이 과연 타당하냐, 올바른 리즈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알고 싶은 거죠. 그 추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텐데, 하나는 이 연역법, 그다음에 기납법. 영어로는 연역법을 디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납법을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연역법이 뭐냐? 이 연역법은 우리가 이제 형식 논리 틀로 프레임워크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여기에 이제 전제가 되는 true인 명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if P then Q, 요게 true면은, 그리고 P가 true면은 Q도 true가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형식 논리,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진리표에 if connect로 연결되어 있는 요 명제가 true면은, 그리고 요게 true라 그러면은 Q는 true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비형식 논리인 경우에도 우리가 요 명제에 대한 meaning,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요게 true고, 그 다음에 P가 true라면은 Q도 자연적으로 true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명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연역법의 틀인데,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연역법의 논리는 이러한 틀을 거의 따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예제는 유명한 예제가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연역법을 논리학에서 연역법을, 이 사람이 연역법의 예로 이제 이런 예를 들었어요. All man is mortal. 이 mortal 그러면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다음 Socrates is a man. Socrates is a man. 요게 전제가 되죠. true고, 만약에 이게 true라면은, 그러면은 Socrates is mortal.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결론도 true가 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의 예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올바른 추론이냐? 이제 물론 연역법의 틀을 따르고 있어요. 자, 이게 올바른 추론인지, 다시 말하면은 이 결론이 true라고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모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C 언어를 수강한다. 김철수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 자,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명제가 전제고, 이게 true고, 그다음 이게 true라면은, 그러면 김철수는 C 언어를 수강한다라는 결론도 true가 된다. 그게 연역법 추론에 의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되는데, 자, 이거는 올바른 추론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농구 선수들은 키가 크다. 김철수는 농구 선수이다. 자, 이게 전제죠. 그럼 이게 true고 이게 true라면은 이것도 true가 되겠죠. 자, 모두 요 세 개의 예를, 간단한 예를 들어봤는데,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다 따르고 있는 거죠.
요게 연역법이 돼요. 디덕션이라고 하는 추론의 논리가 이러한 틀에 의해 가지고 결론이 true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연역법은 지금 요 틀에서 보면은 요게 요 전제가 true면은 결론도 자연적으로 true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표나 지금 요 논리적인 틀에서 보게 되면은 전제가 true면은 결론도 true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연역법의 이제 함정은 과연 이 전제가 true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디덕션 연역법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할 때 그 결론이 진리라고 밝히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결론을 얘기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전제가 과연 true냐, 요거를 확실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암만 이 연역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true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역법에서는 이 전제가 과연 true냐,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바로 이 연역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제들로 이루어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이 연역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 체계예요. 수학은 전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보통 이제 수학에서 엑시엄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리라는 말은 결국 가정 혹은 약속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단 그걸 true로 인정을 하는 거죠. 혹은 정의도 마찬가지. definition. 이렇게 이거는 이렇다고 정의를 하자. 그건 일종의 약속이고 true라고 모든 사람이 일단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는 거죠. 혹은 이미 true로 증명된 정리, 우리가 theorem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부터, 그 전제에서부터 이제 conclusion을 유도를 하게 되는, 요게 수학에 있어서 이론이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역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결론이, 이 conclusion이 이제 중요하다 싶으면은 그게 theorem이 되고, 혹은 렘마라고 보조 정리, 혹은 콜로레리 보조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다른 결론을 또 도출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theorem들, 그것이 수학에 있어서 하나의 이론 체계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사이언스, 과학의 이론의 체계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기납법은 뭐냐? 인덕션이라고 하는 기납법은 뭐냐? 기납법은 연역법의 그 방향이, 연역법하고 일종의 그 추론의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텀업 혹은 탑다운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납법은 이 개별적인 사실을 말하는 명제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예를 들면은 프레임워크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갖죠. 지금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이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명제는, 그러니까 이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이 기납법 경우에는 이 집합의 X1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해서도 true다. X2에 대해서도 true. X3.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true인 것을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이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명제는 true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명제, 이 결론으로 도출한 명제는 항상 true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기납법인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여기 김철수, 이영희, 홍복동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 김철수는 이제 C 언어를 수강한다. 이영희는 C 언어를 수강한다. 이게 다 true예요. 홍복동이 C 언어를 수강하는 것도 true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C 언어를 수강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어요. 자, 그럼 이게 true일까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기납법에서 보면은 모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라는 이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true로 밝혀진 거는
김철수, 이영희, 홍복동 이 세 사람에 대해서 true인 거를 밝힌 거죠. 그럼 나머지 이 집합, 컴퓨터공학과를 구성하는, 집합을 구성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냐 하는 거는 모르죠. 지금 이 전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시언어를 수강한다는 이 명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true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죠. 자, 이게 기납법의 이제 한계가 돼요. 이제 기납법은 결국 현실적으로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참인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참인 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부분의 원소에 대해서 참인 거를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결론은 확률적인 결론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기납법의 틀을 보면은 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 true인 거를 보여줄 수는 없고 x1, x2, x3, x4에 대해서 true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요 네 개의 전제를 가지고 모든 이 집합, 모든 원소에 대해서 P라는 명제가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기껏해 할 수 있는 거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률적인 결론 밖에는 우리가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연역법과 기납법, 우리 두 개의 중요한 추론의 방법을 살펴봤고, 자, 오늘 이제 포인트로 이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증명을 하는데 자주 이 수학적 기납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기납법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참인 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한 단정적인 결론은 도출할 수가 없고 기껏해야 확률적인 결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수학적 기납법은 바로 그러한 기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는 지금 이제 이 집합에 대해서 이 명제가 항상 true인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집합이 무한집합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무한집합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수학적 기납법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항상 이 px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수학적 기납법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먼저 n이 1일 때 px 명제가 참인 거를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직접 특정한 스페시픽한 케이스, 특정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참인 거를 밝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인덕션 스텝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n이 이제 k일 때, k는 1보다 큰 값이 되겠죠. n이 k일 때,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빠졌는데, 여기 지금 이 원소들이 여기 1, 2, 3 해서 뭐 xn 이렇게 넘어갈 때 요 값들이 자연수, 집합이 자연수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대개의 경우에, 이제 모든 경우에 자연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n이 k일 때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서 지금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건 이렇다고 하자. n이 k일 때 참이라고 참이라고 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이제 k 플러스일 때 요 pk, xk 플러스 1이 참인 거를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x1이 1때 이게 true인 걸 보였죠. 그럼 x2, x3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참인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납법이죠. 근데 지금 x가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 참이 됐으니까 그럼 x1은 참인 걸 보였죠. 그럼 x1이 참이라면은 x2도 참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2, 3 스텝에서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럼 x2가 참이라면은 x3도 참이죠. x3가 참이라면 x4도 참이고, x4가 참이라면 x5도 참이고,
x5가 참이라면 x6도 참이고 해서 결국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참인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수학적 기납법 구조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죠. 요 식을 지금 1제곱, 2제곱, 3제곱 요거를 n까지 합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런 형식은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수학적 기납법을 써서 증명하기에 딱 좋은 형식이죠. 자, 수학적 기납법은 먼저 베이스 스텝에서 n이 1일 때는 특정한 케이스니까 1을 바로 대입해 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걸 보여주면 되죠. 좌변은 1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을 1을 대입하면은 그러면 1이고 2고 여기 3이고 약분하면은 1이니까 n이 1일 땐 성립하죠. 자, 그래서 n이 1일 때는 확실하게 성립이 돼요. true죠. 자, 그러면 n이 2일 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가정. 자, 그러면 n의 k를 좌변과 우변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가정을 했으니까 성립한다 가정을 했으니까 요게 지금 성립한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n이 이제 k 플러스 1일 때, 자, 여기 인덱션 스텝이 k일 때 가정을 하고 성립한다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자, k 플러스 1을 이제 집어넣으면은 좌변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스텝에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한번 전개를 해가지고 결국 이게 성립한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k 플러스 여기 요 식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겠어요?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게 되고 k 플러스 1 플러스 1 그다음에 2k 플러스 2 플러스 1 해서 이제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된다고 믿으니까 이걸 전개해서 해보면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자, 뭐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죠. 여기서 자, 2k 플러스 1 플러스 6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을 뽑아내면은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k 플러스 6이 되네. k 플러스 1이고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2k 뭐 많이 해봤던 인수분해죠.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은 2, 1,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2k 플러스 3이고 k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보면 k 플러스 1 그다음에 k 플러스 1을 먼저 쓰고 그다음 2k 플러스 3 하니까 결국 뭐예요? 요 원래 식에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식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식하고 같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증명이 됐죠. 자, 그럼 이 스텝 2하고 스텝 3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자, 스텝 1에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보여줬어요. 그러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더라. 그럼 n이 2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럼 n이 2일 때 성립하면은 n이 3일 때도 성립하겠죠. 4일 때 성립하겠죠. 5일 때 성립하겠죠. 모든 경우에 대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n에 대해서 집합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기납법으로 증명하게 된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자연수예요. 베이스 n이 1일 때는 특정한 케이스니까 그 n에 1을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되죠. 성립하죠.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럼 n이 k 플러스 1일 때 한번 보자 얘기예요. 자, k 플러스 1을 좌변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보면은, 자, 요거는 여기서 얘기되는 건 요건 팩토리얼의 정의에 의해서 팩토리얼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k 팩토리얼은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요걸로 바꾸게 되면은 k 팩토리얼을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은 2보다 크죠. 왜 그렇죠? 여기 k 값은 우리가 1보다 크니까 k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2보다 크게 돼요. 그러면 2k가 되고.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1일 때 true인 걸 보였죠. 그럼 2일 때 역시 true가 되겠죠. 3일 때 true.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한 거를 보여주게 된 거죠. 자, 이 수학적 기납법은 이런 이제 수식을 증명하는데 물론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수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의 증명도 이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문제 경우에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써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하는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자, 수학적 기납법의 그 구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역시 또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더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죠.